마무리를 위해서 남겨둔 우리 팀 영수죠. 영수님은 지금 마음 가는 분이 한 분, 신경 쓰이고 생각나는 분도 한 분, 한 분 한 분. 누굴까? 영수가 마음 가는 분과 신경 쓰고 생각나는 분. 진짜 영숙과 정숙인가? 정숙, 현숙? 일단 정숙은 확실히 있는 것 같지. 영숙에 대해서는 굉장히 긁힌 부분들도 있고 뭔가 기강잡기 그런 행동을 하기는 하지만 정숙이랑 정의? 신경 쓰면 정의인가? 영수님이 어떤 그 감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스스로 인지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감정인지 누구에게 마음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 왜냐면 영수님은 굉장히 무정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무정함이 영수님이 일에 몰두하고 영수님에게 중요한 거는 내가 훌륭한 CEO라는 거를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세상에 증명하는 일이지, 내가 한 명의 여인하고 한나의 가정에서 교감을 이루는 거는 아무래도 좀 미숙하거나 후순위로 밀려 있단 말이죠. 애초에 본인도 그거를 스스로 읽기 힘들기 때문에 타인이 영수님의 감정을 읽는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일적인 부분에서는 신뢰할 만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구나. 신뢰라는 거는 좀 다른 의미의 신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행동할 거다는 그런 뭔가 이런 의지하는 의미에서 신뢰가 아니라 이 사람의 행동은 말 그대로 단순하게 더 이윤이 창출되는 쪽으로 선택할 거다.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한 거지. 영수님은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일 거다. 이런 거는 예측하기도 힘들 뿐더러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이 사람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뭘까? 그건 뭐 영수님이 판단을 하겠지만 일단 본인이 일하고 대단한 CEO로서의 삶을 살고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들이 필요한 거예요. 존재가 돼줄 사람들을 찾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 추앙을 받길 바라는 다른 의미의 조금씩 다른 추앙이지만 영수, 영철, 상철 이 세 사람에게는 추앙하는 사람들이 필요해. 본인의 삶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존재를 추앙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면 영수를 추앙해준다는 것은 영수의 일을 존중하고 대단한 대표 아니면 대단한 능력자, 이제 그런 사람들, 어떤 유니콘 기업을 만든 그런 사람들과 동급으로 생각하면서 존경하는 그런 존경을 받고 싶은 게 영수가 원하는 추앙이고, 영철은 아직도 꿈을 꾸고 예술을 얘기하고 음악을 하는 나를 인정해주고 멋있게 생각해주는 그 꿈꾸는 소년으로서를 인정해주는 게 영철이고, 상철은 여리고 예민한 부분이 있지만 착한, 뭔가 말하면 거절하지 못하는, 자꾸 쌓아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어떤 섬세함, 네가 참 노력하는구나, 고생하는구나, 이 사람의 헌신을 추앙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 셋은 전부 다 그런 면에서 추앙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야. 결국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도 인정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 명과 나머지 사람들은 그룹이 나뉘어요. 지금 이번에는 그 안에서 공격수 수비수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받아야 되는 사람,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그룹이 이렇게 나뉘고, 한 그룹으로 이제 골키퍼 그룹으로 해서 경수님이 있죠.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세 그룹으로 나뉘는데 결과적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영철님이 영자님을 혹시라도 이 시즌에서 아무 일 없었어도 저는 영철님이 영자님을 한번 알아보시면 어떨까. 혹시라도 두 분이 잘 아무랑도 안 되셨으면 그런 거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은 들어요. 괜히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이 영철님 둘이서 같이 뭐 클래식 공연도 보러 다니고, 나는 영자님 되게 좋아요. 영자님을 싫어한다고 생각해. 아니야 진짜 아니야. 영자님은 전체적으로 좀 무던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남자 보는 눈이 까다롭지 않을걸요? 인정받기 위해서 말만 하는 남자들이 있죠. 보통 이제 한 4-5살 소년 같은 느낌이지. 거기서부터 성장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죠. 추앙해주는 게 쉽지 않아. 추앙해주다가 지치고 현타가 오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추앙해주고 이 사람도 나를 추앙하고 선신하고 이런 사이가 되면 너무너무 좋지. 이렇게 되면 불안정 애착이 회복이 될 정도로 서로가 좋아요. 이게 가성비가 굉장히 떨어지는 추앙이 있어. 1년 365일 넌 대단하다. 그래서 막 추앙 하면은 디폴트고, 추앙 하다가 오늘 내가 너무 힘들었어. 애가 사춘기 갖고 싸우고 해갖고 힘들었어. 지쳐서 오늘 너무 힘들다 누워있었어. 그날 추앙 안 해주면 싸움나. 삐져. 2중고 3중고를 받게 되는 이제 그런 게 있죠. 굉장히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지. 하루에 치킨을 10마리를 먹어야 손톱을 깎을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가 나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에너지를 굉장히 때려 박아야 조금 움직이는, 추앙 에너지를 굉장히 때려 박아야 이 사람이 나를 좀 관심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문제지. 그런 경우가 저번 시즌에 이수캠에서 인내 부부였나? 거기에서의 아내는 맨날 갈구고, 한번 이렇게 고기 한번 해주면 남편이 감동해. 아내가 하루 종일 갈구고 막 전화해서 욕하고 그러는데 저녁에 오면 고기 한번 이렇게 구워주거든요. 그러면 감동해. 고기가 정말 맛있어요. 뭐 가성비가 좋지. 그 정도 되면 고기 먹다가 뺀터 상하잖아요. 뺏어버려. 야 먹지마. 뺏어. 갖다 버려. 그래도
고기를 구워주는 날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가성비가 굉장히 훌륭하지. 그 정도 가성비가 되면은 이제 굉장히 좋죠. 그 정도면 거의 뭐 전기차지, 전기차. 수소차. 아니, 맞나? 수소차 가성비 좋은 거 맞나요? 아무튼 제가 기계를 잘 몰라서요. 아무튼 그것도 문제죠, 실은. 그것도 문제지만 이 가성비가 너무 안 좋으면 진짜 쉽지 않아. 반대로 가성비가 안 좋았던 남편도 있었어. 반대로 가성비가 안 좋았던 남편은 한번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뭔가 서운하면 너는 나한테 한 번도 칭찬 한 번 해준 적고 넌 나한테 힘드냐고 물어본 적도 없잖아. 카톡에 막 힘드냐고 물어본 기록이 가득해. 그거 다 까먹어.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야. 가성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지. 하루라도 실수하면 안 되는. 이제 그러면 힘든 거야. 보통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감정적인 사람들이 그렇기가 쉬워요. 감정적으로 내가 서운한 거 한 번 겪으면 그거를 곱씹고 맨날 그랬다고 생각을 해버리거든. 좋게 생각하고 자꾸 좋은 거를 더 떠올리려고 애를 써야지. 자기 자신도 얼마나 힘들겠어. 아니, 저는 주식 갖고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저의 자산은 대출이죠. 보통 한 번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크게 다가올 수 있지. 자기소개를 듣고 마음 가는 분 한 분, 신경 쓰이고 생각나는 분 한 분. 이 마음 가는 분 한 분이 누구일지는 앞으로 좀 더 봅시다. 그게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영수 씨가 진짜로 추구하는 무언가가 생기겠지. 영수님은 지금 1대3 데이트에서 다 됩니다. 다 좋아요. 다 좋아야지만 정작 자기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어떤 지금 만남을 하기 위해서 나왔는지 그런 거 지금 다 숨기고 있잖아요. 만약 그런 게 진짜 다 되는 거라면 마음 가는 분이 있겠어요? 신경 쓰이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겠어? 아니잖아요. 뭔가 본인의 기준이 있으니까 마음 가는 사람도 있고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절대 말 안 하잖아. 아마 그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 영숙, 정숙일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아니면 애초에 뭐 숨길 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누구여도 상관없고, 예를 들어서 만약 영숙, 정숙이라면 영수는 누구라고 신경을 안 쓰는 걸 수도 있어. 누구든 상관없어. 나를 추앙해줄, 나를 대단하게 여길, 내 내조를 해줄 사람이면 돼. 그러면 누구든 상관없는 거야. 만약 옥순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지. 그걸 봐야 돼요. 만약 진짜 여기서 마음 가는 사람이 옥순이다. 그럼 얘기가 달라져. 근데 뒤에서 누구라고 그랬지? 무자녀는 한 사람이었고, 여성 출연자분들 매력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다 알아보고 싶다고? 여자 숙소에서는 이제 영자님은 광수가 교회에서 유치원 교사였다고 갑자기 의외였어. 영철님 만나라니까. 영철님 합창 가고 영자님은 아드님하고 교회 가면 되잖아요. 합창 보내고 종교 달라도 괜찮아. 나는 약간 그런 거 되게 좋아해서 막 호감 포인트가 같은 종교라는 점. 아, 광수님은 좀 힘들 것 같은데. 광수님에게 정말 큰 장점들이 많아요. 딸을 키우면서 생긴 속성 같긴 한데 굉장히 사람이 차분하고 유연한 것 같거든요. 영자님에게는 굳이 차분하고 유연한 사람이 아니어도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속성을 갖지 않고 뭔가 영자님을 되게 좋아하고 영자님 아들하고도 아빠처럼 친구처럼 잘 놀 수 있는 사람이면서 일도 열심히 하는, 조금 뭔가 약간 아쉬운 느낌이 있는 사람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내가 굳이 필요 없는 기능이 있는 거를 살려고 돈을 더 지불할 필요 없다는 거야. 이게 내가 말을 너무 막 하나? 지금? 모니터를 산다 했을 때 10,000원짜리보다 20,000원짜리가 좋겠지. 스펙이어도 상관없어. 내가 하는 모든 거는 그냥 한글 문서만 봐. 그러면 굳이 컬러를 안 사도 된단 말이에요. 물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10,000원짜리 사면 돼. 아니, 나는 오히려 지금 영자님을 좋아해서 하는 말이에요. 영자님은 애초에 그런 게 크게 상관이 없다니까요. 영자님에겐. 이거가 약간 뭐랄까 되게 흥미로운 포인트예요. 아니, 나한테 굳이 필요 없는 속성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굳이 어떤 뭔가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에너지와 이 사람 앞에서 뭔가 내가 부족한 느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니, 그런 거야. 저는 영자님이 굉장히 정말로 돌리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지금 이런 여기 임하는 자세나 영자님이 살아온 방식, 아이를 대하는 이런 모습들이 물론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해도 영자님하고 영철님은 그냥 아무런 접점이 없이 방송이 끝날지도 몰라요. 광수님은 어떤 집안의 기대나 따님의 눈높이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따님도 이제 성인이니까 눈높이가 높잖아. 따님이 봤을 때 광수님은 어때요?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남자야. 광수님하고 만나려면 광수님은 너무 훌륭한 사람이고 따님도 너무 좋은 사람이겠지만 시부모님이 한 명 더 있는 거야. 을 만족시켜야 되는 게, 물론 다 좋다 하고 성격도 좋겠지만 어쨌건 보통 이렇게 뭔가 사위나 며느리가 마음속으로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왜 그래요? 내 자식이 너무 훌륭해서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너무 훌륭하면 그런 마음이 들거든. 약간 이게 좀 손해인데, 약간 손해까지는 아니지만 좀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건 시간이 좀 걸리죠. 근데 뭐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냥 예시고 예시. 광수님 그렇다는 건 아니고, 아니 뭔가 이런 광수님의 어떤 여유와 그런 위트 이런 것들이 굳이 필요 없으면 오히려 속편한 다른 부분에 있어서 나에게 좀 약간의 미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광수님 딸이라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멋져. 우리 아빠가 너무 아깝지. 미안합니다. 제가 아니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번에 영자님하고 영철님이 그 조합 이외에 다른 사람이랑 잘 될 가능성은 지금 잘 안 보이거든요. 광수님 제가 만나라고요? 광수님이 저를 만나주겠어요? 차 한 잔도 안 마셔줄 것 같은데? 딸의 관점에선 같은 종교라는 점, 패션에 관심 있는 점, 패션에도 관심이 많군요. 어느 정도 큰 자녀들,
딱 그 영자님은 이성적으로 딱 판단을 하네요. 영숙님도 차라리 남자분들 자녀가 좀 어렸으면 싶었는데 다 나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는데 나이가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어려서 이제 같이 키우면서 이것도 뭐 괜찮을 수 있겠지만 자녀들이 같은 또래면 좋겠다. 우리가 케어해주면서 정들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아 그래요? 저것도 너무 이상적인 얘기 아닌가? 막 정들고 친구처럼 이렇게 되면 참 좋은데 오히려 너무 초반에 막 친구처럼 가깝게 이렇게 지내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더 부딪힐 일도 많고 차라리 한쪽이 성인에 가까워 버리면 그냥 이렇게 케어하는 입장이고 그렇게 되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정이라는 거는 어쨌건 가족이고 지내다 보면 조금씩은 드는 거고 꼭 같이 어릴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바라면 그럴 수 있지. 현숙님은 조건이 맞는 사람과 남자로 끌리는 사람. 영수가 모든 조건을 펼쳐놓으니까 지금 영수의 모든 조건은 열려있다고 느낀단 말이지. 영숙은 내가 설레는 사람 먼저 일단 한다고 했는데 이거 설레는 사람이 광수 쪽 아니었어? 조건 맞는 게 영수 아니야? 여기서 이분들 지금 다 광수 얘기를 해놓고 영수한테 갔어. 영자도 광수 그냥 괜찮다고 했고 영숙은 정이랑 얘기할 때 자기 본심을 그래도 드러냈지. 영숙 씨 관점에서는 영자도 광수, 정의도 광수? 그러면 일단 영수부터 알아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어요. 아무래도 뭐 치과 의사랑 붙는 거는 좀 빡세다고 느꼈을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이분들은 돌싱기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부딪히면서 경험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더 있을 테니까. 정숙님은 선택의 폭이 넓어서 좋겠다. 선택의 폭이 제일 넓은데 저는 한 명으로 좁혀진 것 같은데요. 이런 걸 보면 정숙님이 생각이 충동적인 사람이죠. 행동이 충동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동이 충동적이면 이 사람에게 마음이 없는데 손을 잡고 팔짱을 끼는 거죠. 생각이 충동적인 사람은 이 사람을 좋아해버려.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손을 잡고 팔짱을 끼는 거야. 첫날 보는데 어떻게 좋아하죠? 좋아한대잖아. 한 명이 이래잖아. 좋아하는 거지. 정숙님이 충동적이고 섣부르지만 마음에 없는데 막 스킨십도 가능하고 노는 거 좋아하는 계열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너무 쉽게 누군가에게 마음을 줘버리는 쪽인 거지. 맞아. 뭐 그냥 순서가 바뀌었는데 깨맞추는 걸 수도 있고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정숙님이 보면 뒤에서 어떤 강한 질투를 드러내거나 이런 거를 보면 정숙님은 마음이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지 막 행동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은 들어요. 영수를 보고 정숙님이 너무 섣부르게 영수의 차분함, 어른스러움 막 이런 걸 보고 정말 이 남자다 생각을 하겠지만 그냥 말뿐인 상황 아니면 그런 멋진 모습을 흉내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영수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사람들한테 걸려들기 딱 좋아요. 한 명으로 좁혀진 것 같은데요. 그 활약이 너무 기대돼요. 한 명으로 좁혀졌으니까. 순자님은 그 한 명인 거 바꾸지 마시고 한 명으로 계속 가세요. 왜냐면 정숙은 너무 강력한 경쟁자거든요. 지금 이 내부적으로 여성 출연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정숙이 실은 가장 강력해. 상위 포식자야. 왜냐면 아이가 없기 때문에. 아이가 있는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되죠. 뭐 외모나 이런 나이로는 지금 옥순 씨지만 맞아. 직업도 좋고 지역, 직업 여러 가지 지역 조건도 다 좋고 정숙님은 지금 영수인데 영수 너무 멋져가지고 영수 인기도 많고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고민을 하겠죠. 그렇게 남자들의 선택이 있었는데요. 두 분 중에 한 분 생각하고 있는데 그 두 분 중에 한 분은 정숙인데 한 분은 누구였어? 대화도 많이 나눴고 말도 통하고 되게 밝다.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기운이 좋았다. 다른 한 명이 누군지를 말 안 했지. 이게 모르겠어. 누굴까? 저는 영숙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진짜 영숙이 아닐 것 같잖아요. 실은 영수가 영숙에게 되게 긁힌 포인트도 있고 숙 씨가 자꾸 영수 관점으로 조금 세게 말하면 좀 따박따박 받아주지 않고 말한 것도 있고 이래서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모르죠. 뭐 다음에 뭔가 옥순이나 아니면 뭐 정이 이런 분으로 밝혀지면 영수가 나름의 기준 삼고 있는 게 다른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옥순이나 정이라고 가정할 만한 근거가 있어요? 그거는 다음 주쯤 나오겠지? 차분하게 또 기다려봅시다. 영수님, 날도 추운데 따뜻한 밥 먹으러 가자. 지갑 놓고 나와. 영수님의 거의 모든 대화에는 돈이 들어가. 지갑 놓고 나와. 굶어 죽이지 않게. 먹여 살릴 수 있어. 저 주식해서 돈 벌었어요. 출장 가니까 출장하면서 돈 쓴다. 그것도 결국 돈 얘기에 가까울 수 있는 얘기고. 다 돈 얘기야. 이렇게 돈을 항상 모든 문장에 돈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사람이 돈을 맘껏 쓰게 할까? 이 사람의 자식이 셋이 있어. 세 자식에게 돈을 맘껏 쓰라고 돈을 줄까? 그거 뭐에다 쓰려고? 무슨 학원비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 나 생활비 100만 원 쓰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왔어? 그 하나하나 다 보고해야 돼. 1순위가 돈이 맞죠. 원래 기업의 목표는 뭐예요? 이윤 창출이야. 기업의 가치가 유한킴벌리의 가치가 우리 강산을 푸르게 하기 위해서 유한킴벌리가 존재해요? 아니야. 그냥 이윤 창출이야.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 강산을 푸르게 한다는 브랜딩을 하는 거지. 이윤 창출이 안 되면 안 하지. 애초에 지속 가능하지가 않은데. 물론 그 안에서 가치도 얻고
그 안에서 심리적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얻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하지만 그래도 이윤 창출이 안 되면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 세계관이 기업 운영의 세계관이라면 이게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돈돈하는 걸로 봐서 정의님이 능력론이 알아보고 싶은 사람일 것 같아요. 그것도 맞는 가설일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일단 가설로 두고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영수님은 내가 제일 잘난 능력자이길 바라는 거지 다른 능력자를 바라지 않을 것 같아요. 영수님은 나를 대단하게 여기고 내가 능력자여서 나를 내조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지 내가 대단한데 옆에서 대단해서 내 의견이랑 충돌할 만한 사람을 영수님은 애초에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나 좋다는 사람 중에서 선택을 하거나 그럴 것 같지 뭔가 영수님이 막 뭘 해줘야 되고 추앙해줘야 되고 실질적으로 물론 여기서는 나는 솔로 아니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겠지만 저는 영수님은 정희님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옥수님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 영수님이 옥수님을 왜 굳이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거든요. 만약 이분들을 선택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해석들이 추가적으로 되겠죠. 그렇지 본인이 노력하는 사람이지. 영수님은 장단점이 있다니까. 이거를 알고 가면 돼. 지금 여기 오신 여자분들 중에 대부분이 영수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들어가고 있어. 영수님을 잘 못 보고 지금 영수님이 대단히 자상하고 당신들의 아이들 다 내가 내 친자식처럼 품어줄 것 같은 그런 키다리 아저씨로 생각하는데 아유 아닌데 그런 계열은 아닌데 지갑을 놓고 나오랬지 맘껏 그렇게 가소비하고 사치하는 그런 음식을 고르라고는 안 했어. 지갑을 놓고 나오는 대신에 너무 사치하면 안 돼. 내가 다 사줄게. 하지만 사치는 하지 마. 아이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다 먹여 살려주는데 사치는 하지 마. 그 사치의 기준이 좀 다를 수 있지. 정희님이 영수님을 몰라보지 않을 것 같은데 어쩌면 영수님은 정희님이 가장 원하지 않는 지금 피하고 싶은 캐릭터일 거예요. 다들 지갑 놓고 나와. 아 저는 짜장면이요. 그래서 누가 혹시 저 곱빼기 먹어도 되나요? 곱빼기? 잠깐만 곱빼기 여기 곱빼기 얼마 추가돼요? 아 500 알았어 500 아이 시켜 뭐 얼마든 시켜 아이 다른 거 먹어도 돼 500원인 거 듣고 나서 막 갑자기 막 대단히 막 쏘는 것처럼 아 걱정하지 마. 삼선 짜장은 선 넘었죠. 영수님은 확실한 장점이 있고 확실한 단점이 있는 거야. 이제 문제는 영수님을 다정하고 막 대화가 잘 되고 막 이 사람들을 품어주는 막 그런 어른스러운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걸 기대하고 가면 실망하지. 영수님은 일을 좋아하고 일이 우선이면서 내가 편하게 일을 해줄 수 있으면 그거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해 줄 수 있는 사람, 자기 일을 마음 편하게 해주고 추앙해주는 정도면 안전망을 구축해줄 의지가 있는 사람이면 그건 좋죠. 그런 면에선. 어제의 기억을 잃어버린 정숙. 기억을 조금이라고 해줘 그러면. 다라고는 하지 말고. 기억을 일부. 극히 일부라고 할까? 극히 일부 잃어버린이라고 해. 다 잃어버리진 않았잖아. 솔직히. 아침에 일어나서 몇 가지 언급을 했었으니까. 처음에 나온 사람이 이제 영숙 씨가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영숙 씨에게 질세라 급히 가는 정숙님.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따뜻한 밥 먹으러 가자. 정숙님은 저보다 10원이라도 더 버실 것 같고 그건 알 수 없는데 한참 더 벌 수도 있고 알 수 없죠. 아닐 수도 있고 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소탈한 모습. 영수가 다 받아들이는 소탈한 준비가 아니라 그런 거에는 신경 쓰지 않는 무심한 모습이야 실은. 타인의 어떤 거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무심한 모습. 직원들이 들어왔을 때 그 직원들에 대해서 무심해요. 왜냐면 이게 일이 중요한 거지 직원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렇게 막 알지 않아도 되거든. 뭐 임원진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니까. 물론 조직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소탈한 모습은 뭐 굳이 말하자면 여기서는 영호님 정도가 그런 모습에 가깝죠. 아니면 뭐 영식님 이런 분들이 그런 모습이고 영수님은 무심한 사람이에요. 다른 거에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관심을 못 쓰는 사람이지. 이 사람은 이렇다 그냥 딱 라벨링을 태어나는 거지. 꼬리표를 딱 달아버리면 거기서 벗어난 생각을 잘 못해. 영수님을 기안팔사 같은 사람이라고 설마 생각하진 않겠지. 착한 경제력, 착한 심성, 기안팔사. 지금 이게 마치 기안팔사 같은 모습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죠. 다 된다라고 말로 하니까 다 되는 줄 알고 있어. 어떻게 보면 이번에 나온 분 중에 가장 소탈하지 않은 사람일 텐데 100만 원을 쓴다고 하니까 소탈하다고 판단을 하나 봐요. 회계사라는 분이 그거에 계산이 안 됐어? 여기서는 훨씬 더 긴 자기소개를 했을 텐데 그 안에서 모순들도 있었을 거고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왜 100만 원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유추가 됐을 텐데 자기소개할 때 느낀 선한 인상 이거는 내가 이미 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관심이 생겼고 손도 잡았고 그렇게 이미 마음을 줬으니까 선한 인상처럼 보이는 거지. 제 이상형의 모든 부분에 부합하는구나. 야, 경제력을 크게 보진 않지만 나보다 좀 더 버는 거. 기안팔사 같이 소탈하고 착한 심성. 야, 여기서 어떻게 보면 3개 다 아닐 수도 있고 셋 중에 2개는 거의 확실하게 아닌데 아닌 사람을 지금 골라놓고 소탈하고 착한 심성 하면은 지금 영호 영식
광수님은 뭐 소탈하진 않을 수 있겠죠. 영호 영식 같은 사람을 두고 가장 소탈하지 않고, 영수님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예민할 거예요. 자기가 한번 생각한 그림을 정확히 그려야 돼. 이게 리더십도 그런 리더십이잖아요. 영수님의 리더십은 내가 사람들보다 잘해, 내가 이끌어줘야 돼, 내 일은 내가 생각하는 걸로 완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확실한 리더십이 있거든요.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고 나머지는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야. 영수님은 좀 뭔가 증명해야 되고 그런 편이 있단 말이에요. 소탈한 사람이 나이 40에 성형을 하진 않죠. 성형을 한 게 잘못은 아닌데 어쨌든 소탈하다는 수식을 붙이기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좀 아니기는 해. 근데 뭐 이분들은 뭐 모르니까 너무 성급했어. 그렇게 따지면 착한 심성은 나름 그렇게 착한 거지. 착할 수 있지. 지금 무심할 수 있다. 기안84가 배려나 이런 거는 또 없는 성격이에요. 영숙님이 나가더라고요. 이해 질서라 뺏길 수 없다. 영수인 거 확인하고 바로 영숙님이 먼저 나가고요. 여기서 바로 이제 정숙님이 영수 맞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인데 당연히 영수죠. 집중 안 하네 정숙님. 숙취가 남으셨나? 정숙님이 되게 웃긴 게 여기까지 뛰어내려와. 영숙님하고 이렇게 좀 너무 떨어지지 않으려고, 지지 않으려고 여기까지 뛰어내려오고 이 앞에서 이제 걷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아, 이 정숙님도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지. 지금 질투가 올라오고 있고 또 하나는 승부욕이 있는 사람이구나. 승부욕이 있고 충동적이고 질투심이 강한 사람. 이러면 갈등이 생기기가 쉽죠. 영수님의 시약 전까지는 헐레벌떡 뛰다가 딱 앞에서 걷는 그런 정숙님의 모습이었고요. 영숙님은 영수가 첫인상 선택했던 정수기 참전 앞불사. 어떡하지? 저분은 자녀도 없는데 강력한 경쟁자다. 정이라는 경쟁자 때문에 영수를 선택한 건지, 아니면 영수로 시작했으니 영수로 일단 끝장을 보고 어떻게 되든 뭐든 도든 일단 가본다 그런 성격인지는 좀 봐야겠지만, 승부욕은 저절로 생기기도 하고 환경적으로 장착되기도 하고 그렇죠. 보통 뭐 이론적으로 한 7대3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다정하시고 두루두루 잘 챙기는 편인 것 같고, 두루두루 챙기는 사람이 마트 가가지고 혼자서 쓸어 담아 두루두루 챙기는 사람이 건배사를 이렇게 하겠어요? 아 정말 다정하다는 것까지는 그래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두루두루 잘 챙기는 거에 대한 개념이 뭐야? 두루두루 잘 챙긴 사람이 대화가 안 되는데 같이 쇼핑할 땐 봤잖아요. 아니 딴 사람은 몰라도 나 영숙님은 영수님 안 고를 줄 알았어. 마트를 같이 가서 봤잖아요. 봤는데 그걸 보고도 두루두루 잘 챙긴다고요? 앞에서 대화가 안 되는 거를 그 마트 장 보는 동안 경험을 해놓고? 정말 그걸 리더십이라고 생각할 듯.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영숙님에게는 그만큼 이 사람이 대화가 안 되고 답답한 사람이어도 내 아이를 아빠로서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영수는 그렇게 한다고 말을 했으니까. 남자랑 뭐 대화나 그게 뭔 소용이야. 내 자식 아빠로서 품어주고 열심히 일하고 그거면 됐지. 그렇게 해준다고? 심지어 돈도 100만 원밖에 안 써.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 관리하면서 살아보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내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몸도 아파보고 결국 우리를 지켜주는 건 건강과 돈이구나. 영수를 선택하게 됐을 수 있겠죠. 말투도 너무 예쁘고 그런 면이 좋아서 선택했어요. 영숙님은 저 부분은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말투가 예쁘고 본인도 말투가 예쁘다고 생각할 거거든요. 영숙님은 아닌데, 영숙님 아니에요. 말투가 예쁘고 내용이 표독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불러? 빙그레 빙샹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지나다 보면 더 괴로울 수도 있어요. 물론 영수님이나 영숙님 둘 다 빙샹은 아닌데, 말투가 이쁜 것보다 이 사람의 심성이 착한 사람을 만나는 게 훨씬 더 좋죠. 좀 무던하고 덜 엄격하고. 말투만 좋은 사람 만나서 고생하셨으면 이제는 좀 새로운 선택을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영숙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영자님 등장. 말투 예쁘고 내용이 답답한 사람? 영수? 영수. 영자님이 영수를 선택한 이유는 일단 지역이 똑같고 나이 차이도 1살. 이게 컸어. 자녀 의무가 열려있는 모습. 그게 이제 영수님의 어떻게 보면 좀 임팩트 있었던. 처음에 여자분들 첫인상 선택할 때 제가 누구보다 이쁜가요? 하잖아요. 그때 그럼요. 당신이 더 이쁩니다. 라고 말한 사람들은 일단 공수표를 날리는 계열이야. 그게 이번에 진짜 정확하게 갈렸어요. 우리가 저번에 봤었잖아요. 공수표를 그때 쉽게 날릴 수 있는 사람은 영수, 상철이었어. 영철하고 경수는 진짜로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고, 거기에서 누구보다 더 이쁜가요? 라는 말에 이거 다 이쁘십니다. 아니면 그냥 아름다우십니다. 그걸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막 하는, 공수표를 못 날렸던 사람들. 광수는 부드럽게 말했지만 공수표를 날리진 않았던 선택을 하는 사람들. 영호, 영수, 광수 3명이에요. 이것만으로도 실은 구분이 돼야 되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더라고. 공수표가 인기가 많아 지금. 첫인상 선택 이후로도 지금 인기가 많은 사람은 영수, 영철, 상철이야. 공수표를 못 날리는 입장에서는 공수표 날리는 사람들이 부러울 수 있어. 그게 어떻게 보면 개인 브랜딩에도 쓰이는 기술이고, 결국 요즘에는 뭐 마케팅의 시대라고, 자기 PR의 시대.
자기 PR 측면에서는 영수님이 넘사벽이지. 자녀 유무에도 열려있는 모습이 한번 알아보고 싶다. 그렇게 3대1이 됐네요. 공수표를 날릴 수 있는지 없는지는 양심의 장벽을 넘냐 안 넘냐의 차이 아닐까요? 흥미로운 포인트인데 그 장벽을 넘냐 안 넘냐까지는 조금 과한 것 같고 그 장벽이 범위가 조금 다르다 정도인 것 같아요. 다들 침울한 표정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죠. 3대1이 될 줄은 몰랐거든. 영숙님은 광수한테 몰릴 줄 알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영수님 말 듣고 막 눈물을 흘린 현숙님까지 있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공수표인데 이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진정성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겠지. 초반 공수표를 날리는 입장에서는 그게 예의라고 날리거든요. 받는 입장에서는 그걸 진심으로 받으면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기만당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초반 공수표도 이게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안 날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유 초반 공수표 정도는 예의지. 이렇게 이쁜 사람 처음 봤습니다. 뭐 이런 공수표 어떻게 보면 예의라고 할 수 있어. 적절하게 쓰면은 훌륭한 기술인데 아유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 나올 줄 몰랐네요. 공수표야 뻥이야. 속으로 실망했어. 포샵이었네. 이렇게 실망했어. 속으로 포샵이네 포샵. 그렇지만 예의상 해줄 수는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돼요. 영수님처럼 적절한 공수표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 반대로 누군가의 달콤한 말들은 공수표일 수 있다. 조금 돌다리를 두들겨 볼 필요가 있다. 돌다리를 두들길 때 나는 너를 의심하고 있다라는 걸 드러내면 안 되는 거야. 웃으면서 몰래 두들겨 보면서 이 사람을 판단해 가야지. 양쪽의 측면을 우리는 다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2대1까지는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3대1이라니 아주 절망적이고 기분이 안 좋았고 여기에서 3명의 여자 중에 영수님에게 진짜 어떤 사랑에 가까운 감정을 느껴버린 사람은 정숙님이잖아요. 정숙님이 이미 마음이 시작됐어요. 정숙님은 거의 뭐 지금 4대1 로 시작을 하는 거네. 3.5대 1은 되겠다. 현숙님도 마음이 반은 여기 와 있으니까. 이것이 공수표의 유력인가? 요즘에 이게 그 유행하는 그 할루시네이션인가 그건가요? 강력하네 아주. 트렌드네. 아주 절망적이고 기분이 안 좋았고 너무 과분한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이 영수는 정말 착하고 순진하고 저렇게 겸손하기까지 한 저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좋겠다 기분. 그렇게 첫 선택도 연속 3표를 받았군요. 자기소개 끝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인기가 더 오른 거네. 영숙님은 제가 올 줄 예상하셨어요? 왜 영숙님은 안 올 생각이었나 보지? 자기소개 전까지만 해도 안 올 생각이었겠대. 자기소개를 듣고 나니까 그래도 아이를 받아줄 거라는 그런 영수를 오고 싶었겠죠. 네, 영수는 한 분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까 인터뷰에서는 2사람이라고 해놓고 여기서는 한 분, 이런 겸손한 말들, 겸손한 자세, 밝은 미소, 착한 미소, 여기 남자분들 이거 보고 따라하세요. 영수님이 조금 약한 게 있어. 표정을 잘 연출하는데 그게 연출이라는 것을 캐치하게 표정이 너무 빨리빨리 변하는 게 있어. 그것만 좀 조심하면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는 객관적으로 보니까 어느 정도 보이지만 실제에서는 효과적이다. 영수를 선택했던 영숙과 영자. 영자님은 일단 아이에 대해서도 열려 있고 영자님도 그렇게 까다로운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영수 괜찮은 것 같은데 자기소개되니까 더 좋네. 그러면 굳이 다른 사람 알아볼 필요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그냥 온 것 같아요. 첫인상 2분 선택했으니까 그때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겠다. 저는 아직 모르는 게 많아요. 좀 더 물어볼게요. 정숙님은 2분은 이미 얘기 많이 나눴으니까 제가 오늘 얘기 많이 할게요 라고 선제 공격을 하는데 정숙님은 어제 더 많은 얘기를 나누신 것 같은데요? 2분이서 나이트 들어가는 거 봤다는데요? 대포권이 2분이 나이트 들어가는 거 목격했다고 말했는데 더 많은 얘기 하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렇고요. 정숙님은 기억을 못하나? 한 번이라도 꼭 나와주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영숙님은 첫인상 선택했던 저희 올 줄 예상 못하셨다고. 이 영숙님이 말투는 굉장히 온화한데 말들을 잘 들어오면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남자 입장에서는 거슬리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제 영숙님은 스스로 거듭나는 걸 잘 모르겠지. 말 내용들이 좀 세. 광수랑 데이트할 때도 옷 갈아입고 올 기회를 드릴게요. 갈아입고 오니까 이쁘다 이런 것들도 성별을 바꿔놓고 보면은 확 느껴지는데 좀 말들이 내용 자체가 좀 세거든요. 영숙님이 아니 내가 너 첫인상 선택했는데 나올 줄 몰랐다고? 분발해야 되겠네. 아이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어? 물론 영숙님이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아이고 나올 줄 몰랐다고요? 아이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네. 응? 웃으면서 돌리는 느낌이 조금 있어. 말투는 이쁜데 내용에 뼈가 있는 그런 느낌이 영숙님의 말투에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이죠. 예민한 사람들은 영숙님의 말을 들으면서 왜 자꾸 저렇게 찌르지? 이런 느낌. 웃으면서 찌르면 내가 모를 줄 아나? 이런 느낌으로 자꾸 듣게 돼. 쑥스럽네요 되게. 영수님은 그런 부분에서 민감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그 상황에서 자기 체면이나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기는 한데 진짜 설레더라고요. 되게 설렜어요. 그런 기분은 느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겠지. 보고 고맙고 반가웠는데 3명과 데이트해야 되는 상황. 혹여라도 한 분한테만 챙겨주면 안 되니까 약간은 좀 부담을 느끼게 됐어요. 이거는 아직 영수님 본체가 안 나왔어. 아직 영수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영수님의 인터뷰는 한 3, 4일 차 정말 어떤 격정의 소용돌이로 들어가고 나서 그때 이제 영수님의 어떤 본체가 등장할 테니까요. 기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이제 영수님이 여러 여성들이 왔지만 어쩔 줄 모르는, 나는 정말 순수하게 사람들을 알아보려는 지금 그 모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직 영수님에 대한 인터뷰에서는 파악을 하지 않고 아직은 그냥 단서로 좀 가져갑시다. 혹시라도 그 좋은 세 분에게 실수할까봐 두고 보자. 앞으로 실수를 안 하는지, 실수할까봐 두려워서 조심하는지 앞으로 봅시다. 그렇게 이제 영수님은 다 이분한 그런 배려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왜 본체가 드러날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냐. 여기는 점유율 싸움이 아니거든. 내가 고객 3명을 대하는 거라면 고객들 대할 때는 언제든 좋은 모습으로 대하고 이 고객 저 고객 모두가 관리하면서 갈 수가 있어요. 여기는 어디야? 솔로나라야. 결국 한 명 선택해야 돼요. 고객 관리 차원으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결국은 이 안에서 누군가한테는 실망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때 본체가 드러나겠지. 고객 관리까지는 본체가 안 드러나도 되죠. 아유, 나도 고객 이렇게 만나고 하면은 나도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데. 저의 본체는 반골에 싸가지 없는 인간이지만 고객 관리할 때는 아유, 오셨습니까? 아유, 그럼요. 아유, 앉으시죠. 이거 다 그런 거야. 고객 관리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렇게 할 수 있어. 다 솔직히 다 해봤잖아. 고객 관리는 이분하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사람을 대할 때 어렵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낯가림도 있고 그건 내 본체고, 고객 관리할 때는 이렇게 좀 밝고 에너지 넘치는 그런 가면을 써야 되니까 하는 거지. 지금 어쩌다 보니까 영숙님과 함께 데이트 나가는 사람들이 룸메이트네요. 근데 정희님은 왜 여기 와 계시죠? 이쪽 방이 조금 더 편한가? 룸메이트가 나란히 팀 영수인데 정숙님은 계속 엇갈리고 흥이 안 나는 것 같아. 이거는 한편은 질투지. 계속 엇갈리고 흥이 안 나. 그 대신 금반지 받았잖아요. 영자님은 지금 금반지도 못 받았어. 지금 금반지를 2개나 받아놓고 정숙님 지금 뭘 자꾸 엇갈린다 그래. 못 받은 사람도 있는데.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는 솔로 출연 중이지만 정숙님은 이미 사랑하는 사람을 눈앞에 두고 그 사람과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정숙님은 굉장히 충동적이고 금사빠잖아요. 금사빠가 이미 마음이 커졌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지. 정숙님은 분명히 어제 이 사람과 나는 마음을 확인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막 동아리 모임을 하는데 한 첫 주에 어쩌다 보니까 눈이 맞았어. 정숙님과 영수님처럼 눈이 맞아서 서로 팔짱 끼고 같이 걸어가다가 그날 좋은 인연이 됐어. 다음날 연락이 띄엄띄엄하고 잘 안 와. 다음 주에 다시 동아리 모임을 한다고 모였는데 얘가 다른 여자들이랑 나를 똑같이 대해. 그러면 빡쳐 안 빡쳐? 그러면 굉장히 실망스럽지. 그러면 이제 멱살 잡고 물어봐야지. 난 뭐야? 라고 물어봐야 돼. 그것도 자존심 상하잖아, 그것도. 지금 정숙님 마음이 그거에 가까운 거예요, 지금. 이 솔로나라는 굉장히 압축돼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분명히 얘랑 나랑 썸이 있었고, 충돌도 있었는데,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깻잎을 왜 얘네들한테 나눠주고 앉았냐? 이렇게 되면은, 정숙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지금 빡치고 기운 빠지는 일이지. 아, 뭐야, 나 지금 갖고 놀았나? 왜 갖고 놀았는 생각도 못 해. 왜냐면 여긴 솔로나라니까. 정숙님 마음이 이해는 갑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마음이 힘들 거야. 정숙님 너무 경계 대상이다. 영숙님은 지금 또 아이가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이가 없는 정숙님이 큰 차이지. 저게 작은 차이가 아니잖아요. 영숙님이 약간 정숙님만 보는 것 같더라고. 일단 정숙님이 편하니까. 예를 들어서 순자님하고 운전해서 올 때도 순자님하고만 얘기했어요. 영수가 순자를 더 좋아해서 순자라고만 신나서 얘기했을까? 아니야. 자기가 술 좋아하는데 술 좋다고 옆에서 맞장구 쳐줬기 때문이야. 일 잘해서 이쁜 직원보다 내 말에 박수 쳐주고 호응해줘서 이쁜 직원한테 더 말하게 된다고, 사람은. 물론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해, 저는. 지금 정숙은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들고 비위도 잘 맞춰주고 나를 또 좋아하고 더 눈길이 가고 더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거긴 하지. 그래서 영수는 약간 정숙님만 보는 것 같더라고. 영숙님이 영수님이랑 계속 얘기하고 있던데 서로 지금 공격적이야, 살짝. 둘 다 말투를 떠나서 그렇게 막 부드러운 대화를 구사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정숙은 신경에 곤두서 있고 영숙 씨는 원래 말을 부드럽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영숙은 그건 제가 말 건 거죠. 정숙은 저는 이러면 호감도 확 내려가서 다른 여자한테도 관심 주고 하면 호감도가 확 내려가는 것 같아. 다른 여자한테도 관심 주고 하면 이 말은 벌써 서로가 마음을 줘놓고 내 썸남이 다른 여자 깻잎 띄워주면 호감이 떨어진다는 개념이잖아요. 지금 정숙님은 호감이 떨어진다 하지만 호감을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영수에게 호감을 떨어뜨린다고 해도 다른 사람보다 떨어지진 않을 거란 말이야. 다른 여자한테도 관심을 주면 호감이 떨어진다는 건 이 사람에게 내가 호감이 크다는 얘기야. 이거는 그냥 서운하고 삐진 건데 가서 똑같이 대하니까 정숙님은 더 서운한 거지. 그 서운함을 또 같이 1대1로 얘기하면서 풀어주면 정숙님은 다시 눈에 하트가 뿅 할 수도 있어. 정숙님은 기본적으로 승부욕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야 되는 상황에서 마음이 더 커지지. 거기서 물러서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안에서 1대1로 보면은 좀 모를 수 있죠. 우리도 월요 상담하는 걸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보일 것들을 당사자들은 되게 힘들어하고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상담을 요청하시는 거고 우리도 상담을 해드리는 거지만 영숙님이 아직 사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 아직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영숙님의 말이 팩트인데 지금 정숙님은 어떤 사람인지 다 안다고 생각해요. 사귀는 건 아니지만 손도 잡고 팔짱도 끼고 그렇게 다 했어 지금. 그래서 정숙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어제 숙취 때문인가? 왜 알아볼 의욕이 떨어지지? 큰일 났네. 누구보다 이기고 싶으니까 경쟁이 싫다라고 말하는 거야 실은. 숙취? 다대일 데이트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영숙님은 눈치가 없는 거야 있는 거야 되게 애매하네. 지금 여기서 정숙님의 어떤 그런 부분을 계속 팩트로 까발리는 게 눈치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대충 좀 모른 척하고 넘어가 주면 안 돼? 이렇게 하나하나 다 까발려야 돼? 이래서 빙샹이라는 소리를 진짜 본인은 모르는데 주변에서는 빙샹이라는 소리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 숙취? 다대일 데이트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지금 숙취라고 그냥 대충 숙취 때문인가 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왜냐면 나 어제 영수랑 이렇게 저렇게 다 이렇게 해서 마음이 커져서 나 다대일 데이트 하려니까 나 쫄려서 그래요. 이렇게 말 못하니까 그냥 숙취 때문이니까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걸 넘어가지 않고 다대일 데이트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정확히 찝어주고 이 앞에서도 마음은 종잡을 수 없네. 근데 아직 사귀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닌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영숙님은 선의로 이러고 있다. 님은 선의로 이러고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좀 주변을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지.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독서를 내뱉는, 그러니까 말투는 너무나 고운데 그 말이 자꾸 나를 찌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악의는 없는 경우가 많고, 특히나 이제 영숙님은 악의가 없고, 영숙님의 말투가 굉장히 부드럽다 보니까 얼핏 보면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이는데 말의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상황에 괴롭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 영숙님은 지금 자기가 정숙을 긁고 있다, 아니면 이 사람이 뭔가 대응하기 힘든 말들을 내뱉고 있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지. 영숙님은 나는 자녀 있고 정숙님은 자녀 없고, 어쨌든 영숙님한테 1순위가 정숙님일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너무 힘 빼지 말고 일단 영숙님은 진짜로 어떤 덕담을 해주고 있던 거야. 힘내. 네가 제일 잘해. 네가 제일 지금 유리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말 내용이나 이런 게 실은 주변 사람들을 조금씩 괴롭히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뭐 본인은 모르지. 영숙님한테 관심 있잖아. 그렇게 아직 크지 않은 것 같아. 영숙님의 이런 반응 때문에 정숙님은 마음을 열 수가 없죠. 영숙님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정숙님이 자기 속내를 드러낼 수 없게 영숙님이 말했다는 걸 영숙님 스스로는 모르지. 영숙님한테 호감도는 몇 프로 돼요? 정숙님은 40%래. 정숙님의 40%는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까지 나왔던 사람이 40 이러면 60인 사람이 있어요. 4대 6 이래서 뭐 영수가 40, 경수가 60 이랬잖아요. 아니야. 우리가 49대 51이면 나는 너랑 사귀고 싶은 마음이 51이야. 그러면 사귄다는 얘기 아니야. 51이라는 건 100%란 얘기예요. 결국 사귀는 거니까. 그러면 50을 넘으면 이 사람이랑 사귀는 거야. 그러면 40은 이 사람으로 선택하기 직전인 거야. 다른 사람이 없이 영수만 40인 상태니까 40% 정도 이 사람에게 마음이 넘어갔고 50을 넘어가면 절반 이상이니까 이거는 다른 거 볼 거 없이 가야 하는 거야. 거의 직전이란 얘기죠. 같이 나가는 어쨌든 경쟁자에 대한 일종의 배려로 수치를 낮춰서 말한 것도 있을 수 있고, 50%가 넘지 않네? 하지만 계산법에 따라서는 50%가 넘을 수 있겠지. 맞아요. 3대1 데이트 정숙님 표정 많이 안 좋지. 안 좋을 수밖에 없지. 내 남자친구가 지금 다른 여자들이랑 나를 똑같이 대하는데 표정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이 사람이랑 전주에 밤에 만나서 단둘이 만나서 남들이 모르는 역사를 쌓고 왔는데, 지금 이 동아리에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과 내가 그런 사이인지도 모르고 이 남자는 다른 여자들이랑 나를 똑같이 대하고 있으면 빡치지. 영숙님이 어떤 식으로 바꿔 말해야 본섭을 이끌어낼 수 있냐고. 일단 반대로 물어보는 게 좋죠. 그걸 26 영훈님이 잘하긴 했는데 좀 공감해주는 것처럼 말하고 그렇게 해야지. 뭔가 자꾸 어떤 사실을 말하고 넌 괜찮아 이런 식으로 팩트를 날리면 안 되지. 팩트를 날려야 될 때도 있지만 그거는 뭐 상담을 요청한 사람들한테나 그러는 거고. 그렇게 1대3 데이트가 시작이 되고요. 뭐 공교롭게도 정숙님은 제일 먼 자리에 앉게 됐네? 어쩌다가 또 이렇게 앉았어? 음료 콜라 하나 사이다 하나, 정숙님은 맥주도 한잔 하실래요? 정숙님이랑 어제 술을 많이 마셨잖아요. 정숙님이 자기소개 때 자기는 술자리 한 달에 한두 번 갖는다고 했어요. 영수에게 정숙은 술을 마시는 사람이잖아요. 맥주도 한잔 하실래요? 이 사람한테 생글생글 웃으면서 물어봐요. 영수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목적지향적인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무심할 수밖에 없고, 영수는 실은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열중을 하다 보면 다른 주변의 것들을 잘 기억을 못해요. 나도 그런 경우가 많아. 실은 머릿속에 라이브 콘텐츠라는 생각이 막 계속 있다 보니까 자꾸 사소한 것들, 물론 사소하지 않은 것들조차 자꾸 까먹어. 영수님은 정숙씨가 한 달에 한두 번 술 마신다는 사실을 까먹었고, 정숙씨가 술 마시는 모습이 기억됐기 때문에 정숙씨가 계속 술을 좋아한다고 생각할 거야. 여기서 사이다를 이 사람이 한 번 좋아했다고 생각하면 계속 사이다를 사올 거야.
만약 사이다를 사와야 될 때 항상 사이다를 먹으러 올 거야. 어떤 새로운 변수나 이런 거를 넣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맥주도 한잔 하실래요? 이제 맥주 한 잔. 이제 빵 터지죠. 영수는 뭐 그럴 줄 알았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쵸? 숙님은 그럴 줄 알았어. 한 달에 한두 번이라는 숫자 자체가 크지는 않은데요. 한 달에 한두 번인데 정숙 씨처럼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되게 많게 느껴지지. 정숙 씨가 술을 마실 때마다 그러진 않죠. 당연히 영수였기 때문에 그랬겠지. 이제 정숙님이 술을 잘 먹이는 편인가 봐요. 이러면서 제가 술을 먹은 게 아니고 그쪽이 먹였잖아요 라고 했던 그날 말과도 맥락이 이어지죠. 술을 먹이는 사람은 없어요. 뭐 깔때기 꽂고 붙는 것도 아니고. 영자님이 먼저 질문합니다. 영자님 굉장히 적극적이고 과감하고, 영자님은 성실히 살아왔고 이성에 대해서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든 열심히 하는 사람. 연애에 대해서 막 관심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만나보려고 하는 시도 안 하고 그냥 열심히 살아와서 그걸 모르다가 그냥 어느 순간 덜컥 뭔가 검증이 안 된 사람과 결혼하면서 실수를 했던, 열심히 살아온 거에 비해서 운이 굉장히 없는 케이스죠. 실은 배우자로서는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센스는 조금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순진하다 보니까 이성과의 대화에 있어서 조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영수님이 생각한 이성 중에 우리가 있어요? 있어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그러면 어제는 선택한 사람이 있었으면 어제는 영숙이었잖아요. 어제 3명이랑 오늘 겹치는 사람 영자, 영숙. 또 하나가 순자였고 순자가 빠지고 정숙이 왔잖아. 영자님은 굉장히 무뎌요. 맞아. 굉장히 무딘 사람이야. 그 무디고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이잖아요. 영자님 보면 그냥 무뎌. 딱히 뭐 이것저것 따지지 않아. 되게 무뎌. 나는 영철님을 만나보시는 게 무뎌. 뭐 이 사람이 뭐 주말마다 합창하러 간대. 어떻게 애를 놔두고 어떻게 날 놔두고 합창하러 가. 영자님 어때? 잘 갔다 와. 나도 교회 가야지. 그냥 가서 교회에서 피아노 쳐. 너 오늘 어디 가? 합창하러. 그 질문에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면 돼. 무딘 게 장점이자 단점이지. 상철 같은 분이 만났다가는 큰일 나지. 예민한 분. 지금 정숙님 예민하잖아. 현숙님도 예민하고 영숙님도 예민하고 정희님은 조금 예민하지만 스스로 그래도 티를 안 낼 수 있을 것 같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하면 영숙이잖아. 어제 오늘 2일차잖아요. 지금은 좀 더 대화 많이 나누고 싶어요. 이 말은 나 곤란하게 내가 누구 좋아하느니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왔느니 그런 거 질문하지 마라. 그냥 딴 거 해라. 부드럽게 돌려서 그런 걸 묻지 마라. 곤란하게 묻지 마라. 뭐 이렇게 다 같이 있는데 뭐 연봉 협상을 하려고 그래. 지금은 좀 더 대화 많이 나누고 싶어요. 영자님이랑 정숙님이랑 영숙님이랑 좀 더 다 대화 나누고 싶어요. 다 공평하게. 영자님이라고 언급하면서 다른 분도 서운할까봐 정숙, 영숙. 그래도 질문해준 영자부터 대답해주고 그 다음에 마음 있는 정숙님, 그리고 빠뜨리면 안 되니까 영숙님. 이렇게 다 언급해주는, 또 사장님의 배려. 이렇게 대표로 있다 보면 자기가 특별히 언급해주는 사람이 사내에서 권력이 생기다 보니까 다 공평하게 이렇게 해주는 게 필요하죠. 다들 지갑은 두고 나왔나 모르겠네요. 어제 정숙님 이야기 나누렸는데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정숙님이 사라졌다고요? 둘이서 얘기할 만큼 한 거 아니었어? 그러면 정숙님하고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정숙님이 가다가 경수를 만나고, 그때 경수가 누나 왜 그러세요? 그 말에 뭔가 상처가 와가지고 방에 와서 울다가 그냥 끝나버렸나? 대화를 나눌 만큼 나눈 거 아니었어? 정숙님은 저는 오늘 그 모습에 큰 호감을 느꼈던 부분이 있어요. 어제는 기억은 안 나는데 오늘 그 모습은 호감이었어. 어제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어제 취한 모습을 대수롭지 않게 품어준 영수에게 비호감. 그걸 이제 품어줬다고 생각하지. 이런 경우는 많은 부부들의 어떤 부부 상담에서도 일어나는 일인데, 자기의 배우자를 굉장히 큰 사람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충돌이 나. 이 사람이 어떤 나의 단점을 다 품어주던 사람이 갑자기 예민해졌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야. 애초에 품어준 게 아니야. 안 보였던 거야. 몰랐던 거야. 모르다가 보이니까 신경 쓰는 거야. 그냥 몰랐다가 알게 된 거야. 신경 못 쓰다가 이제는 살림을 좀 같이 해보니까 알게 된 거야. 이 사람이 원래는 모든 걸 다 품어주다가 갑자기 살림 가지고 서로 반반 깐깐하게 군다. 왜 이런지 모르겠다. 아니야. 원래 그랬어. 원래 몰랐던 거야. 그냥 품어준 게 아니야. 이 사람이 굉장히 어른스러운 사람인데 갑자기 왜 이런지 모르겠다. 아니야. 애가 어른인 척 했던 거야. 대수롭지 않게 품어줬다고 하는데, 영수님은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 사람의 그런 뭔가 술 취하고 이런 까부는 모습은 괜찮아요. 중간에 변했을 수는 거의 없어요. 그러기는 쉽지 않아. 중간에 변한 거를 뭔가 명분을 가지고 뭐 이래서 변해서 저래서 변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기는 쉽지 않아. 오히려 분위기 좋아지고 좋았어요. 영수 눈에는 이렇게 회식 때 분위기 띄우는, 나한테 추앙하는 그렇게 이쁜 직원처럼 보이는 거죠. 고기를 조금 많이 구운 거 아닌가요? 세표 받은 영수가 직접 굽고 직접 쏘는. 영자 한 점, 정숙 한 점, 영숙 한 점. 가까운 사람부터 해주나요? 자리가 바뀌었네? 영자랑 영수랑 자리를 바꿨어? 이거 뭔지 몰라. 이거 팽이버섯 아니잖아.
팽이버섯에 뭐 육즙 있어. 어디 직원들이 하는 소리 어디서 들었나 보지? 그렇게 정숙 씨까지 3등분. 이렇게 계속 똑같이 의도적으로 공평하게 분배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정숙 씨는 상당히 이제 거슬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숙 씨 입장에서는 내 남자가 다른 여자들과 나를 똑같이 대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숙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급해지고 질투심이 커질 수밖에 없겠지. 영수 씨가 뭐 요리나 이런 거를 그렇게 취미 있게 하지는 않았겠지. 양송이도 아닌 것 같은데? 양송이를 누가 저렇게 잘라? 고기랑 생선 중에는 뭐 좋아하세요? 정숙님은 고기 좋아하고, 고기 질문도 한 명 한 명 공평하게 똑같이 물어보고요. 정숙님은 영숙에게 물어봅니다. 절대 안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어떤 게요? 이성관계에서? 자기소개에서 얘기한 대로 사치와 허영이 있는 분. 전 안에는 사치와 허영이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사치와 허영을 부리지 못했을 거 아니야, 최소한. 사치와 허영 때문에 헤어진 거 아니잖아. 그 외에는 전혀 괜찮대. 아니잖아요. 사치와 허영 때문에 헤어진 것도 아니잖아. 본인의 이별 사유에는 사치와 허영이 있지도 않았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나 이렇게 펼치려는 것과 아내는 그런 거를 말리는, 아내와 성격 차이가 있다는 거를 같이 회사를 다니면서 깨달았다면서요. 그러면 같이 살면서 문제를 못 느꼈던 걸 같이 회사 생활하면서 문제를 느꼈다는 거에서부터 실은 영수님이 안 되는 거는 여러 가지가 많아요. 돈 쓰려고 해서 부딪혔으면 같이 회사를 다니면서 문제가 생겼겠어요? 그 전부터 문제가 생겼어야지. 같이 회사를 다니면서 성격 차이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돈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인터뷰에서 했던 말들하고 맥락이 이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지. 그 외에는 전혀 다 괜찮다라고 한단 말이지. 이런 것들이 영수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나는 괜찮아. 영수 입장에서는 나는 괜찮아. 어차피 내가 번 돈이고 내가 돈 벌게 하는 거 내비두면 그러면 다 괜찮아. 이 사람이 나를 터치하고 내가 뭘 하려는 걸 못하게 하는 거는 못 참아. 영수님의 인터뷰에서 영수님은 외모 학벌 집안 다 상관없고 마음만 맞으면 되고 당연히 책임지고 뭐 여기서도 돈 얘기를 많이 했지. 산악동호회에서 만났어요. 그 아버지들끼리 1년 남짓 연애하다가 결혼을 했어. 애초에 소비 성향이 안 맞으면 1년 남짓 연애할 때 못 만났고 결혼하고 나서 2년이나 같이 지냈고 2개월 만에 유산이 됐고 그 타이밍에 회사에서 같이 일을 했고 그때 성향이 다르다는 걸 확인했어. 회사에서 같이 일하다가 성향이 다르다는 걸 확인했는데 그게 돈 문제겠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유출해봐요. 서로의 성향이 다르다는 걸 확인하고 앙금 이런 거 없이 합의 이혼, 재산 분할도 많이 해줬대요. 그게 영수 씨는 서로의 성향이 다르다는 걸 확인하고는 앙금 이런 거 없이. 그러면 회사에서 일하면서 성향이 다르다는 걸 확인했어. 그렇다면 이게 왜 그러겠어요? 생각해봐. 내가 추진하는 것을 이 사람이 수용하지 않았거나 반대했거나 아니면 이 사람을 뭔가 어떤 틀 안에 가두려고 하는 시도처럼 영수님은 느꼈겠지. 영수님이야말로 본인을 인정하고 추앙해주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본인을 추앙해주고 본인을 지지해주는 사람을 원하는 거야. 영수님은 크게 뭐 이것저것 안 따져요. 그 대신에 따지는 사람은 원하지 않아요. 사치와 허영은 내가 지금 벌고 투자해야 되는 뭐 주식에 투자해야 되고 회사에 재투자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꾸 떼가면 싫은 거야. 이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게 싫다기보다는 내가 해야 되는 이 돈으로 어쨌건 이 돈 자체가 하나의 게임 자금이잖아요. 물론 게임은 아니지.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겠지만 이거를 빼가는 게 싫은 거야. 영수님에게는 이 사업이 인생에서 하나의 게임이고 하나의 가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게임 머니를 자꾸 빼가면 싫잖아요. 내가 열심히 모은 게임 머니를. 이게 즐거운 거야. 영수님은 사업이 즐겁고 직원들 관리하고 이런 게 다 즐거울 거란 말이지. 그걸 빼는 게 싫은 거지. 이 사람들에게 어떤 돈을 줘서 안전망을 만들어주고 이런 거는 영수님에게는 보상이기는 해요. 혼자 사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외롭고 하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 외에는 전혀라고 이제 사치와 허영이라고 말을 했지만 사치와 허영은 걱정되는 거지 실제로 그게 이혼 사유는 아니었어요. 사치와 허영이 있으면 애초에 시작을 못해. 영수님은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아내가 아이를 유산하고 다시 회사를 다니면서 그렇게 일할 때 아내는 남편에게 어떤 배려나 감성적인 그런 대화가 오고 가지 않는다는 걸 어쩌면 느꼈을지도 모르죠. 이건 소설이에요. 아, 이 사람은 바뀌지 않는구나. 내가 잘 몰랐구나. 행복해라. 우리는 맞지 않는구나 하고 그냥 합의 이혼. 오케이. 여기까지 했을 수도 있겠지. 그 외에는 전혀 다 괜찮다. 약간 공수표 느낌이 좀 있어요. 물론 이 시점에서 영수님이 뭐 일부러 공수표를 날리는 건 아니고 영수님도 자기 자신도 내가 누구와 맞는지 누가 맞지 않는지를 스스로 인지 못할 수도 있겠지. 영수님은 나를 추앙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면 다 된다. 그거면 되지 뭐 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 영수님은 괜찮은데 영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힘들 수 있겠죠. 뭐 다 받아주고 영수님은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무관심한 거야. 네, 제가 잘 받아주고 위해주고 그 외에는 가리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가리거나 그런 게 없는데 이 사람이 그렇다면 뭐를 기준으로 선택할 거냐. 너네들 우리 회사 들어왔지? 다른 건 다 괜찮아. 이제부터는 진짜 너네들 실적이야.
실적만 가지고 너네를 평가하겠어. 지금까지 너네들이 학교에서 성적이 어땠든 아니면 어느 회사 다녔든 나이가 몇 살이든 다 상관없어. 실적만. 나에게 얼마만큼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느냐. 그것이 실적이야. 그것을 얼마나 달성하느냐. 그것만 보고 판단하겠어. 그러면 미친 듯이 이제 다들 그걸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경쟁 구도가 되니까. 여기서 저는 뭐 이런 사람 좋아요. 그러면 나는 아니네 하고 돌아가겠지만 나는 다 좋아요. 난 굉장히 훌륭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경쟁이 일어나니까. 영자님은 궁금한 걸 막 물어봅니다. 영자님도 약간 눈치가 없는 타입이긴 한데 궁금한 거 생각났다. 하지만 영수님은 못 들어. 이 내부가 그렇게 시끄러웠던 환경도 아닌 것 같거든요. 영수님은 자기가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말하거나 이런 거를 잘 못 들어. 내 말을 하는 게 중요해.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목적 지향적이지. 내가 하려던 말을 하는 게 우선이니까. 눈치 빠른 여출이요? 지금 딱 봤을 때 눈치 빠른 사람 하면 순자정이 저 집사도 될 수 있어요. 집사가 될 수 있겠지만 만났을 때는 그렇게 뭐 노력할 수 있겠지만 주식도 하셔야 되고 회사 운영도 하셔야 되고 운영은 안 하시나요? 뭔가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어떤 슈퍼맨이다 라고 하면 모든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 중에서 일부만 하고 있거나 라고 생각은 하긴 해야지. 예민한 거랑 눈치 빠른 거랑은 다르죠. 예민한 사람 중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찰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해석해서 실제로 사실적인 눈치는 느린 경우도 많아요. 다르게 해석해. 다 부정적으로만 해석하는 경우도 예민한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죠. 예민해서 부정적으로만 해석하는데 특화돼 있다 보니까 눈치는 결과적으로 느린 거야. 왜냐면 다 틀려. 다 부정적으로 해석하니까. 긍정적인 사람조차 부정적으로 해석해버리니까. 뭐 술상 봐와 이러면 예 이러는데 지금 옆에서 물어본 거 군시하고 그냥 막 말하고 있지. 영자님이 물어본 거 모르고 일단 대답하는데 여기서 자기가 하려는 말을 그냥 쭉 하고 잘 안 들리지. 내가 뭔가를 말해야겠다 싶으면 다른 사람들이 뭔가 말을 하고 싶어하는 이런 거는 잘 안 보일 수 있죠. 영수님한테 질문이 엄청 많으시던데 무딘가요? 질문이 엄청 많으니까 무딘 거죠. 왜 그런지 생각해봐. 질문이 엄청 많으시던데 무딘가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 돼. 질문이 엄청 많으니까 무딘 거예요. 눈치가 빠른 사람은 그렇게 질문을 많이 안 하지. 생각해봐요. 이 사람의 대답을 통해서 판단하려고 하질 않죠. 지금까지 역대 생각해봐. 눈치가 느린 사람들인데 누구 있었어? 바로 전기수에 뽁뽁이 옥수님 있었죠? 뽁뽁이 옥수님 눈치 빨라 들려. 사람들이 착각했지. 눈치가 빠른 줄 알았지. 하지만 보면 어때? 어벙해요. 좀 좋은 의미로. 22현숙님 어땠어? 질문 리스트 갖고 와서 질문하지. 어때? 눈치가 빨랐어? 안 빨랐어. 눈치가 느리니까 실제로 이 사람에게 말을 내가 물어보고 대답만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정보를 취합하지 못하고. 질문이 많다고 꼭 눈치가 느린 건 아니에요. 질문이 많다고 해서 눈치가 빠른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 사람이 무디지 않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무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캐치를 못하니까 그걸 다 물어봐서 대답을 들어서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다 물어보는 방식. 물론 물어볼 수는 예를 들어서 진짜 무디지 않은 여우들 누구 있었어? 18영수님. 이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야. 무디지 않죠. 굉장히 예민하고 한편으로는 눈치가 빠른 사람이죠. 18영수님은 질문을 통해서 판단했어요? 안 했어. 상대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답을 믿지 않을 정도로 자기가 관찰한 걸 가지고 답을 내렸어요. 이번에 뭐 26영호님 어땠어요? 그 공무원 영호님. 상대가 대답해도 마치 내가 반대인 것처럼 딩크도 좋지 않아요? 막 이런 식으로 반대로 물어봐서 다시 한번 상대를 떠봤지. 그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죠. 그렇게 되는 거야. 22광숙 질문하든가요? 눈치 엄청 빠른 사람이지. 조용히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22영숙에 대해서 안 되겠구나 하고 딱 선 긋지. 질문 리스트 해갖고 막 묻고 그러지 않죠. 혼자만의 착각에 빠져 살 수도 있지. 평소에 그거에 대해서 검증도 많이 해보고 본인의 어떤 통찰이나 눈치를 예리하게 갈고 닦아놔야 결정적인 순간에 쓰일 수 있겠지. 이것도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경향성이 좀 있다는 거지. 정답이 있는 게 뭐 어디 있겠어요. 실생활에 적용한다는 것 측면에서는. 영수님은 그 질문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영숙님은 어때요? 이성 볼 때 이것만큼은 안 된다. 술, 담배 이런 거 안 된대. 술도 좀 과하게 마시면 좀 그 술 얘기가 또 나오네요. 영숙님은 나 술 안 마신다고 그러고 영수님은 술이 메인 아니에요? 그래서 막 그때 차 오면서도 순자님하고 막 웃으면서 얘기했었지. 영수님은 지금 영숙님 얘기에 따로 대꾸 안 한 거 아니에요? 뭐 이거는 안 된다 했을 때 저는 뭐 비흡연자 좋아해요. 영수님은 저는 정말 살면서 담배에 대한 유혹을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영숙님이 했던 말은 대꾸 없이 넘어갔어. 술 과하게 마시면 조금 그래요? 하고 바로 다음 질문. 비흡연자. 자기가 비흡연자니까 저는 살면서 담배에 대한 유혹을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어요. 약간 어떤 자기에 대한 어필 위주로 내가 이 사람들에게 자랑할 거리가 있는 얘기가 나올 때 그거에 대한 대꾸만 해.
나에 대해서 불리한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꾸를 안 해줘. 대꾸를 해주지 않아. 영숙님은 지금 영수가 술을 좋아하고 술이 메인이란 얘기를 차에서 듣고 와서도 그래도 나는 안 된다. 어쨌든 영숙님은 단호하죠. 안 돼. 살면서 담배에 대한 유혹을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다. 뭐 이 얘기는 뭐 앞으로도 담배를 필 일은 없다. 뭐 그런 얘기겠지. 군대에서도 단 한 번도. 내가 유리한 거는 굉장히 강조하고 영숙님이 술 얘기했던 거는 아예 대꾸 없지 그냥. 대답 안 해. 그러면 이 사람들 머릿속에 아 영수님은 다 맞출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잘못된 기억으로 남겠죠. 유리한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어필하고 불리한 거에 대해서는 슬쩍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 PR의 기술이죠. 불리한 것은 굳이 언급하지 않고 유리한 것은 반복적으로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시킨다. 정말 흡연의 욕구를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어요. 원래 영수님은 뭐 하나 꽂히면 원래 6절까지 가는 사람인데 이때는 단 한 번도를 4번 말했으니까 이 정도면 자제한 거죠. 이성에 선호하는 연령대가 있는지 이 말도 진짜 웃긴 게 선호하는 네가 선호하는 걸 물어봤죠? 네가 선호하는 연령대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이 연하랑 많이 사귀어봤는데 전 연상이랑도 친해요. 그러면 연상이랑도 친하면데 연상이랑 안 사귀었다는 건 연상은 선호하지 않는 거잖아요. 연상은 선호하지 않으니까 연상이랑 친한데도 안 사귀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선호하는 건 연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냥 무조건 그냥 다 된다 그냥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화법이 대단합니다. 불리한 거에 대해서는 슬쩍 넘어가고 유리한 거는 반복해서 3절 4절 가고 상대가 어떤 입장을 물어봤을 때는 두리뭉실. 저는 이쪽도 좋지만 이쪽도 좋아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누가 나도 이런 정치 질문했을 때 이렇게 대답해야겠구나. 그렇게 이제 연하랑도 많이 사귀어봤는데 연상이랑도 친해요라고 그냥 진지하게 정해놓은 거 없이 다 괜찮아요? 영수는 뭐 이제 와서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지지해주고 내조해주고 나를 존경하는 사람이면 뭐 웬만하면 다 괜찮은 것 같아. 영자님이 1살 연상이구나. 1살 차이라고 했었구나. 연상은 별로라는 거잖아요. 연상이랑 안 사귄 거 아니에요? 연상이랑 안 사귀었으면 별로라는 거 아니에요? 결론이 뭔데요? 영수님은 거기서 약간 어버버 할 수도 있지. 그런 식으로 반응을 영숙 씨는 한번 했었어요. 영숙 씨는 그때 쇼핑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영수가 막 우리 잘 맞는 거예요? 막 이렇게 했을 때 영숙 씨가 본인이 다담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약간 이런 걸 돌려서 말했거든요. 그때 영수 씨가 약간 어버버하면서 그게 맞는 거예요? 막 하면서 그냥 넘어가. 대충 두리뭉실 넘어가. 그렇게 찌르는 말을 하는 뭔가 팩트를 딱 수면 위로 올리는 그런 이성적인 말. 영수의 어떤 모순을 드러내는 사람. 영수 씨는 좋아하지 않죠. 혹시 자녀는 갖고 싶으세요? 뭐 내 아이를 꼭 낳고 싶다. 아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중에서 필수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삶이 중요한 거고 그 우리가 누구냐는 거지. 그 우리가 나와 회사 아닐까요? 지금 이분들이 들으면 사랑하면 정말 둘이만 있어도 행복한 뭐 그런 모습을 생각할 텐데 어떤 목적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은 거를 원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경수가 차라리 더 나은 부분도 있는 거예요. 지금 사업의 실체도 명확하고 요구사항도 명확해. 물론 그 요구사항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으면 선을 그으면 되니까. 지금 영수님은 이 요구사항이 뭔지를 모르겠어.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겠어. 다 받아줄 수 있대. 다 된대. 말하다 보면 뭔가 나를 소외시킬 때도 있고 뭔가 어떤 부분에서만 반응하기도 하고 이게 애매하게 이 영수님을 보면 다 될 것 같고 정말 세상 다 열려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를 선택할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되면 사람 미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 되게 많이 열려있네요. 정숙님은 내가 찾던 여유롭고 모든 것을 다 품어주는 남자 아니야. 무심하고 뭔가 자기가 중요한 목적지향적 사람이지. 그런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장점이 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지. 본인도 어떤 여자를 원하는지를 모를 거예요. 자기를 추앙해주고 자기가 이렇게 빛나는 로서의 존재를 계속 느끼게 해주는 사람을 일단 기본값으로 가져가겠지. 저는 열려있어요. 정숙님도 이렇게 다 된다고? 모든 건 다 허용된다 이런 느낌인데 이게 듣다 보니까 이게 뭐 다 된다면 그럼 뭐 누구를 만날 건데 제일 뽑기에 꼭 이런 점은 하나 있었으면 상대의 호감 상승 포인트 좀 끌린다 이런 게 있는지. 이제 동일한 취미생활도 그냥 카페 가는 거. 카페 같이 가면 돼. 카페 가서 노트북 갖고 가서 주식하나요? 그냥 카페만 좋아하면 돼? 이때 물어봤어야지. 좋아하는 카페 어디 좋아해요? 카페 가서 뭐해요? 좋아하는 음료가 있어요? 커피 좋아요? 커피는 원두 좋아하는 거 있어요? 물어봤으면 영수 사업이 커피 관련이라 이것도 일이네. 이것도 일의 연장선이긴 하구나. 영수님 회사가 메디프레소인가 그랬죠? 캡슐 창가 그렇지? 시장조사 진짜 열심히 사시는 분이네요. 같이 카페 가서 같이 시장조사도 하고 영수님이 하는 그런 일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멋지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만나면 참 좋겠네요. 그러니까 영수의 일을 존중하고 멋있게 생각하고 영수가 이 일을 하는 그 순간이 즐거워야 돼. 그러면 잘 만날 수 있죠. 영수의 어떤 일에 미친 그런 모습이 너무 멋지게 느낄 수 있다면 잘 맞을 수 있어. 영수님은 진짜 일중심의 사람인 게 장거리 연애도 가능합니다. 그때 출장에 맞춰서 어쩌고 출장을 얘기한단 말이야. 지금 카페 투어도 어떻게 보면 연결돼 있을 수도 있고 진짜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네요. 영자님은 카페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어우 나랑 딱인데? 막 하면서 막 반가워하는데 아하 저렇게 막 반가워하고 대화가 되니까 정숙님하고 영숙님 어우 여기 불 꺼드려야겠는데요? 불꽃 튀는데? 정숙님은 아 지금 나랑 잘 된 거 아니었어? 뭐 하는 거야 니들? 영숙님은 차 안에서 순자님과 그렇게 하는 거 한번 보고 겪었지. 이런 상황 재현되고 있는 거고. 혹시 연락 패턴은 어때요? 아침에 너무 바빠서 저녁에 딱 한 번만 연락하는 건 아니죠? 이제 하루에 한두 번 정도 한대요. 영수님은 뭐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뭐 4번은 만나야 된다. 그럴 수 있죠. 굳이 4번? 그러면 연락도 하루에 2번. 뭐 굳이 4번이라는 거는 하루에 연락 2번, 일주일에 한 번 만남. 이 정도잖아요. 뭐 보고 싶으면 어떡해요? 라는 거에 그러면 전화하거나 찾아가거나. 이게 진실성이 이렇게 느껴지냐고. 물론 영수님이 진짜일 수 있겠지만 연락도 하루에 2번, 굳이 4번이나 만날 필요 없고 그러는데 이 말이 지금 바뀌었거든. 이런 거에서 위화감을 느껴야 돼요. 요새는 차 끌면 어디든 갈 수 있잖아요. 갈 수 없어서 안 가는 거 아니에요. 누구는 뭐 다른 연인들은 뭐 갈 수 없어서 안 가나요? 갈 수 없어서 안 가는 거 아니지. 뭐 바빠서 아니면 다른 일을 해야 되니까 아니면 힘드니까 등등의 이유로 안 가는 거지. 차 끌면 어디든 갈 수 있지. 뭐 어디든 못 가. 다 가지. 못 가서 안 가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굳이 4번 만나야 되냐고 했잖아요. 원하면 나 갈게 하면 5시간 뒤에 부산 갈 수도 있고 원하면 지금 와 라고 하면은 갈 수 있겠어? 지금 일해야 되는데 지금 나 어디 출장 가야 되는데 갑자기 출장 가기로 했다가 그거 취소할 수 있어요? 주식하고 일단 주식장 오늘 중요한 날이고 뭔가 이 이벤트가 있는 날인데 갈 수 있어? 책임지지 못할 말이거든 실은. 원하면 갈 수 있다고 했지 가겠다고는 안 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야. 원하면 갈 수 있다고 그랬지. 차 끌면 어디든 갈 수 있지. 차 끌면 못 가는 데가 있는 건 아니지. 뭐 지하세계 같은 데는 못 가겠지만 뭐 가지. 인간이 사는 곳은 다 갈 수 있죠. 간다고는 안 했어. 전화하거나 찾아가거나 보고 싶으면 전화하거나 찾아가거나 그러면 전화할 수 있는 거야. 보고 싶어 하면. 전화하거나 찾아가는 거니까 전화하면 돼. 좀 어떤 사람이 일주일에 4번 만나야 된다. 뭐 하루에 한두 번 정도. 그러면 하루에 한두 번이면 하루에 한 번만 연락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영수는 하루에 한 번 정도 연락하는 사람이야. 아침에 너무 바빠서 저녁에 딱 한 번만 연락하는 거 아니죠? 하루에 한두 번. 그러면 저녁에 한 번만 연락하는 거잖아요. 연락 자주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지금. 영수님은 연락 자주 하는 거 안 좋아하고 자주 만나는 거 안 좋아해요. 시간을 굉장히 아껴 쓰는 자기를 위해서 쓰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는 영수님이 너무 맞춰주려고 하고 있어. 영수님의 좋은 면을 좋게 보는 거는 이해해요. 이런 부분들에서 어디든 가서 만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유체이탈한 상태로 말하고 있는 거지. 그럼요. 우리나라 뭐 다 차 끌면 어디든 갈 수 있고 그럼요. 다 누군가 원하면 5시간 뒤에 부산으로 갈 수도 있고 어디든 가서 만날 수 있는 거죠. 내가 간다는 건 아니고 나요? 내 얘기였어? 나는 못 가고 나는 지금 주식해야 되니까 주식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벌어서 우리가 잘 살면 좋잖아. 나는 그렇고 갈 수 있는 거라고. 해외도 비행기표 끊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 비행기표 끊으면 되는데 비행기표 끊고 갈 거냐고요. 주식 안 하고 회사 출장 가야 된다면서 출장 안 가고 해외로 갈 거예요? 해야 될 일 안 하고? 해야 될 일 안 하고 비행기 타고 해외 갈 거야? 아니잖아요. 이분들도 영수 말하면 진짜 모르겠다. 다른 여자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 가능하다. 다 열려있다. 대부분 이런 반응이니까 이제 진짜 괜찮다는 이야기인지 좀 의아했다. 좀 위화감이 들지. 아무리 생각 없이 그냥 너무 좋다 해도 위화감이 들어요. 안 들 수가 없어 지금. 영자님은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 왜냐면 정말 동일하게 분배해 줬어요. 고기도 순서대로 질문도 순서대로 동일한 관심 속에 영수의 마음은 잘 모르겠다. 그 위화감을 캐치를 못했나? 참. 정숙님은 그저 감정이야 지금. 내가 사랑하는 나만 바라봐줘야 되는 영수가 다른 여자도 바라보네 해서 지금 질투와 이 승부욕 때문에 영수가 뭘 진짜로 말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캐치가 지금 그거는 일단 후순이고 일단 이 사람이 어떻게 나를 두고 저렇게 해? 다른 여자들한테? 그러니까 흥미가 뚝 떨어졌어. 호감도가 확 떨어졌어. 뻥이죠. 호감도가 떨어진 게 아니야. 분노가 올라간 거지. 질투가 올라간 거지. 질투가 올라갔다는 건 질투라는 감정은 원래 사랑과 그 크기가 비례하는 감정이에요. 사랑이 식지 않은 거죠. 다른 여자분들이랑 공감 잘하고 관심을 똑같이 배분하고 그런 것들이 저랑은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잖아. 그래 정숙 씨는 마음이 빨리 움직인 거지 행동이 가볍지는 않단 말이죠. 마음이 가볍다기보다는 빨리 움직인 거지. 나랑은 손깍지까지 껴놓고 어떻게 저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 그런 거 보니까 호감이 확 떨어졌대. 차마 호감이 없어졌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호감이 작아졌다. 하지만 호감 있는 사람은 여기까지 올리 영수. 정숙님 이 호감도 올라갔냐고 묻는데 호감도가 더 올라가진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호감도가 떨어진 것 같다고 정숙님이. 마음이 아프니까 하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 1대1 얘기들로 넘어갑니다. 저는 부산 가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영숙님이 그 기분 좋음에 저도 포함되면 좋겠다 했더니 그러면 부산에서 한번 보죠. 한 달에 한 서너 번은 부산 가요. 그러면 원래 일로 가려던 거를 안 가고 부산을 갈 거야? 한 달에 원래 가던 거는 가는 대로 가다가 잠깐 뭐 만나고 이럴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바쁘신 분이 지금 말 들어보면 너무너무 바쁜데 뭐 어떻게 스케줄을 하려고 그렇게 빠져드는 매력이 있다. 이제 정숙님은 이날부터 이제 둘째 날인데 벌써부터 마음고생이 시작하나요? 정숙님 표정 안 좋네. 관심 순위에 정숙님 항상 있어요. 좀 더 알아가고 싶고
관심순이? 나랑 팔짱 끼고 손깍지 끼고 그렇게 우리가 가까워졌었는데 관심순이? 쟤네도 관심순이 나도 관심순이? 나랑 그렇게 가까워 놓고? 정숙님 입장에서는 화나지. 정숙님이 너무 빨리 빠져들었어. 마음도 이해하고. 영수는 지금 그렇게 이게 다 좋은 사람을 선택하기 위한 목적지향적인 행동들이다 보니까 와,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따뜻한 사람이구나 생각한 게 어떻게 보면 잘못이라면 잘못이죠. 한 사람이 더 참전합니다. 현숙님이 참전하죠. 날 울린 남자 영수에게 다가가는. 다음 주는 영수를 둘러싼 4명의 여자. 야, 2명 빼고 4명이 지금 영수님을 염두에 두고 있네. 그리고 유튜브 쇼핑 기능 알고 계시죠? 쇼핑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 책들이 나옵니다. 제 책을 구매하셨던 분이나 구매하실 계획이 없는 분들도 이걸 클릭하시고 쿠팡에 가셔서 다른 원래 살려던 제품을 사주시면 쿠팡 수수료율에 따라서 저희에게 수수료가 옵니다. 여러분들은 물건을 같은 가격에 사고 저희에게는 후원을 해주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니까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한번 클릭을 더 하셔서 제품을 구매해 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제품들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감정을 소모하지 않는 대화법을 필두로 제 책들이 쭉 링크 걸려 있고요. 고기 먹는 날은 꼭 저희랑 함께 하시죠. 고기가 생각나실 땐 항상 심리대화, 돼지고기 비율이 높은 잔스밀 소세지,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그리고 목 막히시잖아요? 생수와 떡, 쌀과 물, 그리고 고기가 드시고 싶을 땐 항상 심리대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미식 제품 같은 경우에는 더 미식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는데요. 유튜브에서만 살 수 있는 제품 조합들도 있다고 해요. 혹시나 라면이나 더 미식 즉석식품 구매하실 분들은 여기에서 제품을 구매해 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항상 사랑해주고 지원해주시는 심리대와 심쿵이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채널에 도움을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분들은 쿠팡에서 쇼핑을 하실 때 꼭 저희 사이트에서 쇼핑을 클릭하고 쿠팡에서 물건을 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알고 계시죠? 한번 하면은 빠져나갈 수 없는, 여러분들이 멤버십 한 거를 절대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재밌고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계속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